자, 지난 시간에서 58페이지 제일 밑에 이제 점유권이란 물건을 피상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면 가장 완전한 물건인 소유권을 볼게요. 완전한 물건인 소유권. 자, 이거 집이라 그랬죠, 그죠? 예. 갑이 소유자라면은 갑은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다, 그죠? 그럼 소유권이라는 물건은 어떤 거냐? 첫 번째, 요 집을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기 멋대로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 임대 등을 통해서 수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매 등을 통해서 처분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소유권의 어떤 개별적인 권능들이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권능들은 소유권자가 자기가 다 전면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소유권을 완전 물건 또는 전면적 물건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권리를 자기가 다 전면적으로 가진다. 자, 점유권은 소유권하고 전혀 별개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했죠. 이와 같은 소유권 등 유무 부문하고 현재 점유만 하고 있으면 그 자체를 권리로 인정해 줍니다. 자, 나머지는 여기로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여기로부터, 소유권으로부터 이제는 소유권이 가지는 모든 권능이 아니라 그 중에 제한된 일부를 파악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일단 개념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전세권. 이거는 설명은 못하지만 우리가 느낌은 온다, 그죠? 그래서 갑이 어떡합니까? 전세를 통해서 을에게 빌려준다, 그죠? 그럼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 소유권자가 가졌던 사용 권능, 수익 권능은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전세권자가 지배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용익 물건이 한다, 그죠? 용익 물건. 그래서 용익 물건은 소유권에게 속하는 권능 중 어떤 권능만 사용 권능, 수익 권능을 배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물건은 용익 물건이라 하다, 그죠? 그 다음, 처분 권능입니다. 갑이 큰 돈이 필요한데 팔기는 싫죠, 그죠? 이 같은 처분 권능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다, 그죠? 그 같은 제도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있죠. 법적으로 그 개념을 설명 못하지만 저당권에 가서 피부적으로 느낌은 오죠. 이와 같은 물건은 담보물건이라 하더라고요, 그죠? 담보물건. 그래서 저당권 등 담보물건자는 소유권에 속했던 권능 중 어떤 권능만? 처분 권능만 파악하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물건들은 제한된 일부만 파악하고 있다서 제한물건이라고 합니다. 그 제한물건은 소유권을 전제로 해서 소유권자가 했던 권능 중 일부를 이자들이 원해서, 그죠? 법률 행위를 통해서 또는 법의 규정에서 이자들이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그 소유권을 전제로 해서 소유권 내용 중 일부를, 그죠? 이게 제한물건이죠, 그죠? 자, 소유권 맞습니다. 자, 넘기면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라든지 상린관계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고 14번 취득시효 보세요. 취득시효. 자, 소유권 파트에서는 한 문제인데 최대 두 문제까지도 뜰 수 있어요. 그 중에 출제 가능한 주제가 첫 번째 취득시효입니다. 취득시효. 자, 보통 보세요. 갑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을이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갑으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했다, 그죠? 또는 이자가 상환했다면 상속받았다, 그죠? 이런 것들이 어떤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매매 등 법률 행위로 인한 소유권 취득도 있을 거고, 상속 등 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취득시효라는 제도의 원인도 있더란 거예요. 취득시효라는 원인도. 자, 그럼 취득시효는 원에서 법률 행위로 인한 소유권 취득 원인인지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소유권 취득 원인인지 느껴볼게요. A 토지가 있습니다. 갑이 소유자예요.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을이 현재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뭐요? 소유의 의사로 평화롭게, 평온 드러내놓고 뭐요? 공연하게 법이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자기 것이냥 점유 사용하면 이 자가 뭐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뭐요? 취득시효라 합니다. 자, 그럼 취득시효는 186조, 즉 원에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에 해당하겠습니까? 아니면 뭐요? 법에 의한 물권 변동에 해당하겠어요? 취득시효는 뭐요? 후자다, 그죠? 원에서가 아니라 뭐요? 이와 같은 법이 정한 일정한 사실이 인정되면 법에 의해서 이자에게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겠죠. 자, 조문을 볼게요. 245조. 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화롭게 그런 의미다, 그죠? 평온. 그 다음에 뭐요? 공연하게 드러내놓고 그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엔더 뭐요?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라고 합니다. 자, 이건 원에서가 아니죠. 근데 앞에서 원에서 법률행위나 물권 변동은 합의 플러스 등기였다, 그죠? 근데 상속 등 법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할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근데 유일한 예로서 뭐요? 이거는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자가 뭐요? A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요? 20년간 자기 것으로 점유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그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고 요것만으로 소유권 취득 못하죠. 이를 원인으로 뭐요? 자기 앞으로 등기까지 하면 이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이게 점유 취득시효. 자, 그래서 우리는 기본 시간에 이 부분에 요건을 꼼꼼하게 검토할 거예요. 이 부분. 조문 자체는 단순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판례를 가지고 우리가 물권법에서는 민법 총칙과 달리 판례 문제, 채권법도 똑같아요. 판례의 어떤 문제가 세부적으로 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개별적인 판례 요건 꼼꼼히 검토를 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수업 시간에 판례를 깊이 있게 요건을 분석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 2항 보세요. 이것을 등기부 취득시효라 합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자, 예를 들게 되면은, 자, A 토지가 있어요. A 토지. 갑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근데 현재 뭐요? 등기는 을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라고요? 갑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가 됐든 등기는 지금 을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을이 뭐요? 소유의 의사로. 보세요. 몇 년간요? 2항을 보니까 10년간. 그 다음에 1항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1항에서 보지 못했던 어떤 단어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2항에는 선이 무과실이다, 그죠? 선이 무과실로 뭐요? 점유하면 1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미 자기 앞으로 등기가 격려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는 따로 필요 없다, 그죠? 10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1항과 달리 등기부 취득시효는 뭐요? 이자가 선이고 무과실이 된다, 그죠? 네, 선이. 즉, 자기가 해당 소유자인 줄 믿고, 그죠? 그 다음에 잘못 없이 점유를 해야 됩니다. 자, 2항 볼게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첫 가심이죠. 선이고 가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데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그 다음에 246조는 동산에 대한 취득시효에 관한 조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보시고 옆 페이지를 보세요. 19번 무주물 선점이요. 무주물 선점. 자, 1항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무주물 선점이라면 주인 없는 물건을 뭐요? 소유의 의사로 먼저 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주물 선점. 주인 없는 물건을 뭐요? 소유의 의사로 먼저 찜하면 내 것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무주물 선점. 근데 문제는 무주물 선점의 대상은 1항을 보니까 뭐요? 동산, 부동산 중 뭐만 선점의 대상이 돼요? 동산만. 부동산은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국유급입니다. 따라서 모주물 선점의 대상은 동산에 한한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보세요. 모주물 선점은 타인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물려받은 겁니까? 금방 봤던 조문에 의해서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후자죠, 그죠? 그 타인이 가졌던 권리를 물려받는 것은 뭐예요? 성계취득. 타인이 가졌던 소유권을 물려받는 게 아니죠. 그 모주물 선점은 성계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거죠. 성계취득이라는 것은 다 원시취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실물 섭득. 자, 제목만 일단 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하철을 탔는데, 그죠? 버스를 탔는데, 누가 두고 내린 물건이 있더라고요. 주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있습니다. 무주물하고는 달라요. 무주물은 주인이 없는 물건이에요. 근데 유실물은 뭐예요? 주인이 있습니다. 다만 주인이 누군지 내가 모를 뿐이죠. 그래서 나는 유실물을 섭득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관계당국에 신고하겠죠.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뭐예요? 관계당국에서 권리자가 그 사실 신고하도록 공고를 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 일정 기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뭐예요? 그 섭득자가 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이것을 유실물 섭득이라 합니다. 유실물 섭득. 자, 매장물 발견도 똑같아요. 자, 내가 토지를 뭐예요? 지금 파는데 물건이 나왔어요. 누구 건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있는 물건입니다. 또는 뭐예요? 어떤 건축을 벽을 하는데 보니까 뭐예요? 어떤 물건이 나왔어요. 주인이 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주인이 누군지는 몰라요. 발견했다 그죠? 누구 건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있는 물건을 발견합니다. 똑같아요. 관계당국에 신고하죠. 근데 일정 기간 동안 뭐예요? 그 물건에 대한 권리자가 나서지 않으면 뭐예요? 법에서 그 물건이 발견받게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매장물의 발견이랍니다. 자, 그럼 무주물 선점이 됐던, 유실물 섭득이 됐던, 매장물 발견이 됐던 이런 것들은 구권리자가 가졌던 권리를 물려받는 겁니까? 해당 법에 의해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후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성계취득이 아닌 원시취득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넘기면은 첨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와 포나 가공을 통틀어서 첨부다 그럽니다. 소유권 변동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중에 신경 쓸 것은 부합밖에 없어요. 부합. 자, 그럼 부합을 설명하기 전에 쌍가루 2번 동산이 부합되어 있죠. 자, 그 부분을 같이 볼게요.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가다한 비용을 요한다. 이게 부합이 됐다는 거예요. 부합이 됐다. 자, 거기까지 보니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자, 원래는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죠. 원래는 물건이 몇 개였어요? 같이 읽으니까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하니까 물건이 몇 개였습니까? 2개 이상이죠. 그러면 물건이 2개 이상이니까 뭐예요? 소유자가 각각 따로따로 존재하겠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원래대로 되돌린 게 뭐예요? 지금 훼손해야 된다 그죠? 또는 그 분리에 가다한 비용을 요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런 경우는 뭐예요? 자, 물건과 물건이 결합했다 그죠? 결합해서 다른 물건이 됐어요. 다른 물건. 이것을 가치 손상 없이도 뭐예요?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 그죠? 근데 지금은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아니죠 그죠? 그 상태로 뭐예요? 부합이 됐다는 거예요. 부합이 됐다. 훼손치 않으면 뭐예요? 분리할 수 없거나 가다한 비용을 낼 때 배보다 배꼽이 들어가죠. 그때는 사회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 뭐예요?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물건이 되어버려요. 다른 물건. 자, 그러면 물건이 하나 됐다 그죠? 이것을 부합이라고 합니다. 부합. 그 뭐예요? 2개 이상의 물건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 자, 그러면 문제는 그럼 물건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소유자를 다시 정해야 되겠다 그죠? 이게 문제가 되겠죠. 예, 이게 문제가 될 겁니다. 소유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자, 볼게요. 이 경우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뭐예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그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데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 뭐예요? 그 당시에 가액계별로 공유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게 이제 부합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1번을 가보세요.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동산하고 어떻게 달라요? 동산은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근데 부동산은 그런 걸 따지 안 따져요? 그 부합물의 가치가 뭐예요? 부동산 가격보다 더 세더라도 뭐예요? 누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근원에서 부속된 것은 부합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합이라는 그런 느낌 정도를 일단 가져보세요. 우리가 이 부분을 민법 총칙에서 물건을 설명할 때, 농작물을 설명할 때 이 부분을 다시 원용을 할 겁니다. 자, 혼화라는 것은 술과 술, 기름과 기름 이런 거 더 잘 섞이죠, 그죠? 분리할 수 없죠. 더 부합이 자리라는 이와 같은 성질을 혼화라 합니다. 혼화. 자, 가공이라는 것은 물건의 노동력이 결합해서 전혀 다른 물건이 되는 것을 가공이라고 그래요. 가공. 그래서 민법이 적용되는 건 거의 없어요. 다 우리가 근로관계에서 물건을 제조하겠죠. 그럼 나머지 다른 어떤 근로기준법 등에서 다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가공이라는 것은 물건에 뭐요? 기존 물건이 있었죠. 거기다가 노동력이 결합을 해서 원래 물건과 뭐요? 다른 물건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요? 금덩이가 있었죠. 거기다 노동력이 결합해서 뭐요? 금반지가 됐다. 그죠? 이것을 가공이랍니다. 그때 그 가공물의 소유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소유자가 누구냐. 자, 볼게요. 그때 그 가공물의 소유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이란 가액의 증가, 원재료 가격보다 현저히 다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권적 정권 앞에서 그런 종류를 봤습니다. 자, 소유권 파트에서는 시험이 된다면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그러죠. 아니면은 옆페이지 공동소유입니다. 공동소유. 63페이지 있죠. 취득시효보다는 소유권 파트에서는 공동소유가 더 우리 시험에서 더 자주 출제됩니다. 자, 개념 보세요. 공동소유. 자, 아파트가 한 채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몇 개요? 한 개다, 그죠? 물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죠?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일물 일건주의라 한다, 그죠? 그런데 소유자가 한 명 있다고, 이것은 뭐예요? 단독 소유. 그런데 그 집을 뭐예요? 세 명에서 합쳐서 집을 샀다. 이것을 뭐예요? 공동 소유자랍니다. 공동 소유. 즉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뭐예요? 공동하여 소유하는 것을 공동 소유. 그때 여러 명의 인적 관계에 따라서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근데 시험 문제는 공유입니다. 공유. 이게 원칙이에요. 공동 소유 원칙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자동차를 뭐요? 자동차 한 대다, 그죠? 그 소유권 하나예요. 근데 A, B, C 세 명에서 예를 들면 3분의 1씩 캡출해서 돈을 모아서 자동차를 샀다, 그죠? 소유권 하나인데 그러면 이렇게 세 명이 공동해서 소유하고 있으니까 각각 소유권은 뭐요? 3분의 1씩 나눠서 가지고 있다, 그죠? 이와 같은 공동 소유 형태를 공유라 합니다, 공유. 그래서 요 3분의 1을 뭐요? 지분이라 읽습니다. 즉, 수인이 뭐요? 분량적으로 분수다, 그죠? 분량적 지분에서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 소유 형태를 공유라 합니다, 공유. 자, 공유. 자, 목적물에 대해서 수인이 우연히 하나의 물건을 함께 가지는 형태. 그래서 3분의 1씩 capture했다, 그죠? 그러면 소유권이 하나이기 때문에 소유권 중 뭐요? 3분의 1씩 나눠서 가지고 있다, 그죠? 3분의 1을 지분이라 합니다, 지분. 자, 합유란 것은 공유하고 총유의 가운데 형태예요, 가운데 형태. 이건 독자적인 시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비교 지문으로서 시험 문제는 공유인데 비교 지문으로서 지문 중에 실릴 수 있어요. 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체가 조합체. 수인이 뭐요? 수인이 하나의 조합체로서 하나의 물건을 공동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 조합이라면 우리가 채권법인데 안 배웁니다. 안 배워요. 조합 자체는
계약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 밖이요. 채권 강론에서. 이것을 독자적인 문제로는 안 묻는다는 겁니다. 다만 상대 개념에서 지문하는 실릴 수 있어요. 이것을 답으로는 안 해요. 왜? 조합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합이라는 것은 동업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동업체. 친구 3명에서 뭐요? 각각 3분의 1씩 출자해서 치킨 가게를 만들었죠. 이것을 조합이라고 합니다. 조합. 그래서 수인이 뭐야? 하나의 조합체로서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합유라 합니다. 합유. 이자들도 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자들하고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가 물권법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자, 법인은 사단법인도 있고 재단법인도 있죠. 그 중에서 법인이 성립하려면 최종적으로 어떤 요건을 구비를 해야 돼요? 우리 자인은 출생하면 근로에 취득한다고 그러죠. 법인은 언제부터 법인이 된다고 그러죠? 설립 등기해야 되겠죠. 설립 등기. 그래서 사단은 사단인데 뭐야? 아직까지 설립 등기를 하지 않는 사단은 뭐야? 비법인 사단 또는 법인이 돼야만 권리 능력을 가지죠. 아직까지 설립 등기를 못했기 때문에 사단은 사단인데 뭐요? 권리 능력을 못 가졌다 그죠? 이런 사단을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 합니다. 무수한 단체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게 종중이에요. 종중, 교회, 사찰, 무수한 어떤 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단체들이 뭐요?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 그죠? 어떤 비법인 사단이 집합체로서 뭐요?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를 총유라 합니다. 총유. 자, 그러면 동창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동창회 회원이기 때문에 동창회 회비를 내죠. 그럼 동창회 재산이 있겠죠. 그러면 동창회 재산 중 얼마가 내 것이다.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지분 없죠, 그죠? 네, 지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뭐예요? 하나의 물건을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형태를 총유라 합니다. 총유. 그래서 합유는 총유하고 합유의 가운데 성질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총유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우리가 법인 파트에서 그에 대한 논점들을 다시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한 물건으로 갑니다. 제한 물건. 먼저 지상권 보세요. 지상권. 당리 제한 물건에서는 전세권은 출제가 됩니다. 지상권. 자, 우리가 지상권이라는 이 같은 물건은 주에서 잘 구경을 못해요. 구경을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지상권이라는 제도는 교과서 상의 어떤 제도에 불과했습니다. 거의 이용을 안 해요. 자, 상조로 보세요. 내가 부동산의 소유자라면 그 부동산을 빌리는 자에게 뭐예요? 강력한 물건의 형태로 빌려주겠습니까? 약한 채권의 형태로 빌려주겠어요? 자, 물건은 뭐예요?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는 뭐예요? 배타적 지배권이에요. 아주 강력합니다. 근데 채권은 뭐예요? 채무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어요. 내가 소유자라면 빌린 자에게 뭐예요? 강력한 어떤 힘을 주겠습니까? 약한 힘을 주겠어요? 내가 소유자라면. 당연히 뭐예요? 후자겠죠, 그죠? 그 자에게 강력한 어떤 힘을 주는 물건 형태로 그 물건을 안 빌려줄 겁니다, 그죠? 그 자에게 약한 형태의 어떤 채권 형태로 물건을 빌려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토지가 있다면 뭐예요? 그 토지를 지상권을 둬서 빌려주면 뭐예요? 그 지상권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고 아주 센 힘이 있어요. 근데 채권 형태, 즉 임대차로 빌려주면 임차인은 뭐예요? 나에게만 대항할 수 있지. 그 힘이 약합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이라면 뭐예요? 그 객체가 부동산 중에서도 뭐예요? 타인의 토지입니다. 타인의 토지. 타인의 토지예요.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뭐예요? 그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거나 기타 공작물을 지어서 소유하거나 뭐예요? 수목을 심어서 소유할 목적으로 용익 물건적 방법으로 그 토지를 뭐예요? 빌리는 방법을 지상권이에요. 지상권. 자, 보세요.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객체가 토지다, 그죠? 예, 토지, 타인의 토지입니다.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 물건에 해당합니다. 용익 물건. 자, 얼마나 강력하냐? 지금 요약서에는 없지만 지상권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지상권 취득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죠. 원에서 엔더 뭐요? 법에 의해서겠죠. 원에서는 합의 플러스 등기겠죠. 그러면 지상권은 강력한 물건이에요. 지상권.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자 뭐요? 배타적으로 사용 그 토지를 뭐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법자는 뭐요? 이와 같은 지상권은 강력하게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뭐요? 존속기간 아주 장기를 보장을 해요. 이론적으로는 영구 무한의 지상권도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요? 견고한 건물, 콘크리트 건물이라도 뭐요? 기아 건물, 철골 구조라든지 뭐요? 수목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최소 30년이 무조건 보장돼요. 최소 30년이. 기타 공작물은 5년. 15년, 기타 건물은 15년, 기타 공작물은 5년. 그러니까 뭐요? 존속 기간이 장기입니다. 장기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까? 불리해요? 불립니다. 그리고 뭐요? 원칙적으로 지상권은 토지를 빌려준데 뭐요? 개념상으로는 그 토지 사용 대가를 요소로 하지 않죠. 무상입니다. 무상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이라는 것은 뭐요? 지상권자에게 강력한 어떤 권한을 준 용익 물건이에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입장이라면 자기가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내가 소유자라면 나의 토지를 뭐요? 지상권자에게 어떤 강력한 어떤 권리가 인정되는 용익 물건적 형태인 지상권을 통해서 빌려주기보다는 뭐요? 당연히 아주 혈육이 약한 뭐요? 채권 형태로 빌려주겠죠. 그죠? 채권 형태로. 그 지상권은 최소 존속기간이 보장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면 뭐요? 이 지상권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소유자라면 채권 형태,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형태로 빌려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지상권도 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 입장에서도 뭐요? 내가 토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큰 건물을 지을 자금이 없어요. 그 다음에 빌려서 뭐요? 어떤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임대차로 빌리면 존속기간이 얼마 안 되죠. 그죠? 보장이 안 돼요. 그런데 지상권을 통해서 빌리면 장기간 안정적인 어떤 이용관계를 설정할 수 있겠죠. 서로서로가 그 이해관계가 맞으면 지상권도 설정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어떤 거냐. 대표적인 게 강남 고속터미널이 있죠. 그죠? 호남선에 보면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서 있어요. 그 부지가 누구 거냐? 율산 겁니다. 율산. 예전에 율산 신선호시 있죠. 그죠? 망했어요? 남아있어요? 망했습니다. 그 땅은 있는데 거기다가 백화점 건물을 지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뭐요? 신세계에서 장기간 빌립니다. 여기서 임대차로 빌린다든지 전세로 빌리면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최대 1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백화점 운영해서 10년 만에 그 가치를 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요? 이 제도가 서로의 이해관계에 맞아 떨어지죠. 그죠?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지상권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하철역 근처에 큰 백화점 건물이 있다. 그죠? 그때 만약에 그 토지 주인과 그 백화점 건물의 주인이라면 뭐요? 그 토지 이용 관계를 어떤 지상권을 통해서 설정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만약에 그 같은 백화점 등을 경영해서는 10년 빌려봐야 의미가 없죠. 그죠? 10년 내에 그 큰 건물을 지은 그 비용을 도저히 해소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장기간.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장기간 어떤 건물 또는 뭐요? 수목 등을 심어서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빌리는 용익 물건은 뭐요? 지상권이랍니다. 지상권. 그 지상권의 취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다. 그죠? 원에서 법률 행위한 지상권 취득. 그러면 186조다. 그죠? 그 당사자간에. 그러면 당사자요. 토지죠. 자신의 토지에다가 타인에게 뭐요? 지상권을 설정해주는 소유자를 뭐요? 지상권 제목을 어떻게 붙이면 돼요? 설정자. 타인의 토지 위에 이와 같은 목적으로 지상권이란 용익 물건을 취득한 자로 뭐요? 지상권자다. 그죠? 그래서 법률 행위한 지상권 취득은 지상권자와 지상권 설정자 사이에 뭐요? 지상권 설정을 목적으로 뭐요? 합의 플러스 등기다. 그죠? 그다음 상속 등으로 취득할 수도 있죠. 경매 등을 통해서도. 자, 법정 지상권 제도 보세요. 법정 지상권. 개념만 설명합니다. 우리는 토지하고 건물은 전혀 별개죠. 그죠? 별개입니다. 자, 토지가 있어요. 건물이 있습니다. 자, 토지가 A 겁니다. 건물은 B 거예요.
그럼 상쪽으로 보세요. B가 타인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B는 A로부터 어떻게 했겠어요?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겠죠. 그죠? 빌리는 방법은 금방 봤던 지상권을 통해서 빌리는 방법도 있고 뭐요? 전세를 통해서 빌리는 방법도 있고 지상권이라면 이게 경관 건물이라면 최소한 존속기간이 뭐요? 30년 이상 보장되고 영구 무한도 가능합니다. 전세라면 10년이 최장이에요. 10년. 그 다음에 임대차라면 뭐요? 그 기간은 자기들이 계약한 바에 따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빌려서 사용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사용관계를 설정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고 있는 상태다. 그죠? 근데 그냥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볼게요. 토지는 1억밖에 안 해요. 근데 건물은 100억짜리입니다. 그렇지만 B는 A의 허락도 없이 불법하게 남의 땅에다가 불법 건축물을 짓고 있죠. 그러면 A가 어떻게 합니까? 철거. 주장하면 B는 철거해야 돼요, 말이 돼요? 해야 되죠. 그럼 단순 수치상으로도 99억이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손해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토지하고 건물은 전혀 별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뭐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뭐요? 나머지 지상물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와 같은 지상물 소유를 목적으로 당사자 간에 평화롭게 뭐요? 이와 같은 토지 이용 관계를 설정할 기회가 없었을 때, 자, A를 인정하지 않으면 뭐요? 지상물이 가치가 더 크다 할지라도 지상물은 없앨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은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일정 요건 하에서 이자들 간에 이와 같은 평화로운 토지 이용 관계를 맺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법에 의해서 뭐요? 이자에게 일정한 요건 하에서 뭐요? 토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요? 지상권에 해당하는 권리를 이자에게 법에서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뭐요? 법정 지상권.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것은 이건 자신들이 원해서 지상권을 설정했죠. 그럼 제목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약정 지상권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죠? 또는 이게 원칙이죠. 일반 지상권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겠죠. 근데 금방 설명했던 것은 뭐요? 이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는데 지상물 소유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뭐요? 법에 의해서다, 그죠? 이것을 법정 지상권 합니다. 자, 법정 지상권의 제도는 민법에서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전세권 파트의 경우, 그 다음에 저당권의 파트, 그 다음에 특별법의 가담법 파트, 그 다음에 임목등기법 파트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물권법에서 다시 해볼게요. 자, 의뢰 보세요.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자, 처음에는 뭐요? 양자가 어떤 상태입니까? 갑이 소유자였어요. 처음에는 토지, 건물 모두 누구 겁니까? 각 거다, 그죠? 이 상태에서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죠. 자,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토지 또는 건물 한쪽에만 제한 물건을 설정했는데, 예를 들면 뭐요? 여기다가만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또는 뭐요? 건물에만 저당을 잡았다, 그죠? 또는 건물에만 전세를 놓았다, 그죠? 그래서 어떤 상태입니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치 않으면 어떤 상태요?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로 인해서 뭐요? 양자 소유자가 달라져 버렸다, 그죠? 그럼 자기들끼리 이와 같은 토지 이용 관계를 맺을 기회가 없었죠. 그때 이와 같은 사회 경제적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뭐요? 일정 요건하에서 누구에게? 지상물 소유자에게 법에서 지상권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를 법정 지상권 제도로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305조로 넘어가고 366조를 보세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으로 본다, 그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요? 토지하고 건물 모두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갑에게 속했다, 그죠? 근데 갑이 어디에만요? 예를 들면 건물에만 저당을 잡았다, 그죠? 건물에만. 그런데 채무를 변제치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저당권이 실행돼 버렸죠. 그래서 다른 자에게 경락이 돼 버리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각각 소유자가 뭐요? 바뀌어 버리죠, 그죠? 다른 사람이 돼 버렸어요. 그때 이와 같은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누가요?
건물 소유자가 법에 의해서 뭐요?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그죠? 자, 원했습니까? 법에 의해서요? 법에 의해서니까. 이건 등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187조에 한 물건 취득이요. 자, 이와 같은 법정지상권뿐만 아니라 판례는 뭐요? 일정 요건에서 간섭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취득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렇게만 일단 기억할게요. 자, 다시 한번요. 지상권이라 하면은, 자, 의를 보세요. 지상권의 객체는 뭐죠? 타인의 토지다. 그죠? 타인의 토지를 어떤 용도로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거나 공작물을 지어서 소유하거나 뭐요? 수목을 심어서 소유하기 위해서 용익 물건적으로 빌려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 물건은 뭐요? 지상권이라 한다. 그죠? 그 지상권은 최소 존속 기간이 그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 보장됩니다. 그래서 강력합니다. 용익 물건 중에서 설정이 되면 가장 강력할 거예요. 자, 분묘 기지권 넘어가고 일단 개념만 설명드리고, 자, 그러면 어디를 오시냐면 지역권은 넘어갑니다. 66페이지 보세요. 제일 밑에 전세권이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지상권의 객체는 어디에 하나입니까? 타인의 토지에 하나죠. 그죠? 근데 전세권은 어디예요? 부동산이죠. 그럼 토지에 하나입니까? 건물도 포함돼요? 후자죠. 그죠? 전세는 그 객체가 부동산이에요. 토지 앤더 건물이다. 그죠? 그래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밑줄 거 보세요.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서 뭐요? 자기가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한 후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 부동산 전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용익 물건을 전세랍니다. 자, 그러면 지상권하고 어떻게 다르냐? 다시 지상권의 의의를 한번 가보세요. 63페이지 제일 밑에. 자,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 자, 거기다 체크하시고. 객체의 범위가 다르다. 그죠? 지상권의 객체는 부동산 중 타인의 토지다. 그죠? 전세는요, 부동산이죠. 토지 앤더 건물.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점을 발견했습니까? 뭘 발견했죠? 전세권에는 밑줄을 하나 끈 게 있죠. 빌려서 사용하는 대가이 뭐야?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근데 지상권 파트는 그 토지를 빌려서 사용한데 그 사용 대가가 개념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개념상으로는 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연히 자기들 합의가 있으면 뭐예요? 당연히 지로 지급해야 되죠. 합의에 따라서 유상이 되기도 하는데 전세는 뭐예요? 무상 전세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무조건 전세금을 지급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보시게 되면 당연히 전세권의 취득 원인도 크게 두 가지다. 그죠? 원해서. 그러면 제목 보시면 똑같아요. 토지를 전세를 한다. 그죠? 토지를 전세를 한다면은 그 토지를 전세를 통해서 빌려서 사용한 자는 뭐요? 전세권자. 자신의 부동산에다가 뭐요? 전세를 놓는 자는 뭐요?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제목 붙이면 되겠죠. 예. 이 자는 보통 누구 계세요? 소유자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전세권의 취득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그죠? 원에서 법률 행위한 전세권 취득과 상속등 뭐요? 법 규제한 취득이 있겠죠. 법률 행위한 전세권 취득은 갑을 간에 뭐요? 전세권 설정 합의 플러스 뭐요? 등기죠. 그죠? 등기. 이렇게 합니다. 상속등은 등기 필요 없이 취득한다. 그죠? 예,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보세요. 전세권의 존속기간.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우리가 요약서는 없었죠. 그죠? 근데 제가 말로 했죠. 그죠?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최소 30년, 15년, 5년 동안 최소입니다. 최장기는 제한이 없어요. 최장기는 영구 무한도 가능해요. 근데 전세권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최장기가 몇 년을 초과 못해요? 10년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부동산은 뭐예요? 용익 물건으로서 빌려서 사용하는 게 우리가 검토했던 게 지상권 제도도 있고 전세 제도도 있죠. 이게 장기간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내가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려면 그게 아주 장기임을 요하면 어떤 용익 물건을 설정한 게 바람직합니까? 지상권이다, 그죠? 전세권은 뭐요? 최장기가 1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장기간 이용을 요하는 것은 뭐요? 지상권을 통해서 그 토지를 빌리고. 그 이상이 필요 없다, 그죠? 10년 내에 다 해결이 가능하면 전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범위가 뭐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만을 객체하고 전세는 뭐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객체로 하더라, 그죠? 그 다음 최단기. 최단기는 제한이 없어요. 지상권은 최단기가 30년, 15년, 5년 제한이죠. 그래서 이 같은 용익물건은 자기들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용 목적에 따라서 뭐요? 지상권이 더 합당하면 뭐요? 지상권을 통해서 빌리고 전세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면 전세를 통해서. 최단기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다만 건물 전세에 대해서는 1년간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보다 약합니다. 상식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내가 타인으로부터 아파트 등을 빌리면 최소 몇 년간이 보장돼요? 2년이죠. 그죠? 2년. 근데 전세는, 건물 전세는 민법상의 전세는 1년간밖에 보장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일단 그런 개념들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68페이지요. 제일 밑에 담보물건이에요. 담보물건. 자, 담보물건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더라, 그죠? 자, 일단 저당권을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갑이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립니다. 자, 은행 입장에서는 갑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담보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저당이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위에다가 보통 저당은 부동산에 설정하죠. 그래서 은행이 1억을 받으신 채권은 뭐예요? 안전하게 담보할 목적으로 저당권을 취득한다, 그죠? 이자를 저당권자. 자, 1억의 저당권에서 담보되는 1억 받을 수 있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랍니다. 피담보 채권. 피자를 붙입니다. 그죠? 저당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에서 담보 물건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에서 용어를 피자를 붙여요. 피담보 채권. 그래서 이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갑이 자신의 부동산이 있으면 누구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겠어요? 당연히 자신의 부동산이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뭐예요?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겠다, 그죠? 그럴 때는 채무자고 저당권 설정자가 네 거로겠죠. 그런데 갑이 부동산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버지를 찾아가겠다, 그죠? 그 아버지 부동산에다가 대신 저당을 잡고, 그죠? 아버지는 저당권 설정자인데 채무자는 아니다, 그죠? 이런 자들을 일종의 보증을 섰는 택인데, 그죠? 자기가 소유하는 물건 위에 보증을 섰다, 그죠? 이런 자들을 물상보증이랍니다. 물상보증. 물상보증. 자, 그럼 보세요. 저당권은 취득 원인이 원에서 법률에 의한 취득도 있고 법에 의한 취득도 있겠죠. 근데 법률에 의한 취득은 주체가 두 명입니다. 저당권을 가진 자는 뭐예요? 저당권자. 그다음에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자는 뭐예요? 저당권 설정자를 한다, 그죠? 근데 저당권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하고 뉘꼬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래서 저당권이 하면 뭐예요? 저당권자와 채무자 또는 뭐요? 제3자인 저당권 설정자 사이에 뭐요? 합의 플러스 등기겠죠.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에 한하지 않는다, 그죠? 예. 제3자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가 있다. 자,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뭐요? 이와 같은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저당을 잡죠. 이와 같은 물건은 뭐요? 담보 물건이 한다 그죠? 저당권 등을 합쳐서 담보 물건이라 한다. 자, 그러면 볼게요. 그 중에서 옆 페이지 법정 담보 물건이 있어요. 그죠? 법정 담보 물건. 전형, 비전형 담보 이런 걸 일단 넘어가시고 이 중에 유치권은 뭐요? 자신들이 합의에 따라서 설정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법에서 자동적으로 유치권이란 담보 물건이 유치권자에게 인정됩니다. 다시 이거는 뭐예요? 법정 담보 물건, 법정 담보 물건. 자, 예를 들게 되면은 항상 수업 시간에 요 예를 자주 드는데 내가 시계 수리상입니다. 고객이 시계 수리를 맡겼어요. 근데 수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뭐요? 나에게 수리비도 지급치 않고 시계만 내어달라 그럽니다. 내가 수리상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예, 수리비를 받기 전에 뭐요? 수리비는 받을 수 있는 채권이죠. 그 수리비를 변제받을 때까지는 뭐요? 못 내어주겠다, 그죠? 이게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즉,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었을 때, 그 물건 또는 뭐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래서 담보되는 뭐요?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누구에 대해서도 그 물건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해서, 그죠? 유치해서 계속 인도를 거절하고 뭐요? 점유하는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심리적으로,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이 같은 담보 물건을 유치권이 합니다. 유치권. 이건 법에서 자동적으로 그 요건이 구비되면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 질권과 저당권은 뭐예요? 원칙 자신들이 원했습니다. 이거는 약정 담보 물건의 원칙이에요. 당연히 질권도 뭐예요?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법에서 자동적으로 성립된 법정 질권도 있고 저당권도 뭐예요? 법에서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자동적으로 저당권이 성립한 법정 저당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뭐예요? 자신들의 합의에 따라서. 자, 질권요. 전당포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전당포를 떠올리셔도 되고, 대학 때, 예전에 카드가 없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학 다닐 때 친구들끼리 술집에 갔다 그죠? 돈도 한 푼 없이. 그럼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계를 맡기든지 뭐요? 전자계산기를 맡기든지 가방을 맡기고 나온다 그죠? 이게 뭐요? 질권이에요, 질권. 그래서 채권의 담보의 목적으로 뭐요? 뭘 맡깁니까? 동산을 맡긴다 그죠? 예, 동산을 맡기고 이것이 질권에 해당되죠, 질권. 자, 저당권은 설명드렸고. 자, 약정담보물권 볼게요. 약정담보물권은 당사자 약정에서, 즉 질권,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약정담보물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당연히 저당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55번부터요. 59번까지 묶으시고 요게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담보물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담보물권 세 가지는 공통적인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유성이라고 합니다. 통유성. 자, 어떤 게 있느냐?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의성, 불가분성. 이와 같은 공통적인 성질이 인정됩니다. 먼저 부종성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왜 을이 갑의 부동산에다가 저당을 잡았죠? 을은 저당권 자체가 목적입니까? 저당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의 담보가 목적이요? 후자다, 그죠? 요게 뭐요? 요게 주된 거고, 요거는 뭐요? 종이다, 그죠? 종. 저당권 자체가 종국적인 목적이 아니라 뭐요? 그래서 요 채권을 담보하는 게 목적이다, 그죠? 그래서 저당권 등 담보 물건은 뭐요? 이와 같은 담보 물건에서 담보되는 채권을 전제치 않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 이것을 부종성이라 합니다, 그죠? 따라서 뭐요? 피담보 채권이 성립을 해야만 담보 물건이 성립이 가능하고, 적법하게 성립했다 할지라도 뭐요? 그 이유 불문하고 채권이 소멸하면 뭐요? 자동적으로 담보 물건도 소멸한다. 여기서 뭐요? 부종성이랍니다. 부종성. 자, 보세요. 부종성이라면 담보물건에서 담보되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 한다, 그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성립치 않으면 담보물건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립한 담보물건이 채권이 뭐요?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담보물건은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그래서 갑이 1억 원을
변제를 해버렸어요. 그럼 채권은 남아있습니까? 소멸했어요? 소멸했죠. 그때 저당권은 말소 등기에만 소멸합니까? 그건 자동 소멸이에요. 이게 부종성입니다. 부종성. 따라서 뭐야?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면 담보 물건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채권이 뭐야? 변제동으로 소멸하면 자동 소멸이에요. 자동 소멸. 자, 그 다음에 수반성 볼게요. 자, 어른 다른 신분이 뭐죠? 채권자죠, 그죠? 갑에게 1억 받을 채권이죠. 그 채권을 벽에 양도합니다. 채권 양도해요. 그럼 이자가 새로 채권자가 됐다, 그죠? 그럼 원칙적으로 채권만 넘어갑니까? 채권 담보를 목전 저당권도 같이 넘어가겠어요? 같이 넘어가겠죠. 이것을 뭐야? 수반성이랍니다, 수반성. 즉, 저당권 등 담보 물건에서 담보되는 채권이 뭐요? 동일성을 유한처럼 뭐요? 양도 등이 되면은 담보 물건도 뭐요? 같이 따라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수반성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담보 물건의 물상대이성 볼게요. 우리 시험에서 한 2번 정도가 답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저당권자가 자, 여기다가 아파트에다가 저당을 잡았다 볼게요. 저당, 그죠? 갑이 제공한 부동산 중 아파트에다가 저당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은행인 저당권자는 그 아파트의 소유권 자체가 목적입니까? 그 아파트 가진 가치가 목적이요? 가치가 목적이다, 그죠? 가치가 목적이요. 요 가치 자체가 목적이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게 되면 아파트가 소실돼 버렸어요. 또는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수용을 해버렸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다, 그죠? 그때는 아파트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또는 뭐요? 국가가 강제로 뺏어갔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우연히 화재 보험을 들었어요. 그러면 보험금이 지급되겠다, 그죠? 또는 수용했으니까 뭐요? 보상금이 지급되겠죠. 그래서 저당권 등 담보 물건은 그 목적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뭐요? 그 목적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목적이죠. 그 목적물이 뭐요? 이와 같은 소실, 수용 등으로 뭐요?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 목적물이 가졌던 가치가 뭐요? 다른 형태로 남아있다면 뭐요? 담보 물건을 여기다가 작동을 합니다. 이것은 뭐요? 물상대이성이랍니다. 물상대이성. 자, 담보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해서 뭐야? 없어진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담보 물건은 거기다는 작동을 못 하죠. 근데 그 목적물에서 어떤 보상금, 보험금 등이 있다면 뭐야? 거기에 대해서 담보권이 효력이 미치는 것을 물상대이성이랍니다. 근데 이와 같은 물상대이성은 이 세 가지 담보 물건 모두에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불가분성. 은행은 갑에게 얼마를 빌려줬다 그랬죠? 1억을 빌려줬다 그죠? 근데 갑이 중간에 예를 들면 9천을 돌려갚았어요. 그래서 갑이 은행에다 이렇게 합니다. 자, 9천을 돌려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저당권을 뭐요? 고쳐서 1,000만 원으로 바꿔달라. 은행에서 바꿔줍니까? 바꿔줘요? 안 바꿔줍니다. 따라서 뭐요? 담보 물건자는 뭐요?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뭐요? 그 목적물 전체에서 끝까지 담보 물건을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불가분성이라 합니다. 불가분성. 자, 피담보 채권 전부에 대한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그 목적물 전부 돼서 담보 물건에 효력이 미치는 성질을 불가분성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1번 보세요. 유치적 효력. 자, 유치권하고 질권을 생각해 보세요. 자, 요 두 가지. 앞에 시계 수리상을 했다, 그죠? 내가 시계 수리상이라면 그 수리비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누구에 대해서도 뭐요? 인도를 거절해서, 그 다음에 질권 보세요. 내가 외상급을 받기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가방 또는 전자계산기 등을 인도를 거절하죠. 계속해서 누가 가지고 있어요? 담보권자인 내가 가지고 있다, 그죠? 이것을 유치랍니다. 그래서 그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뭐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유치해서 심리적으로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이와 같은 효력을 뭐요? 유치적 효력이란다, 유치적. 근데 이와 같은 유치적 효력은 담보물건 세 가지 중 어디에만요? 유치권과 질권에만 인정된다, 그죠? 왜요? 저당권은 아파트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설정자 가지고 있다, 그죠? 저당권자는 자기가 안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저당권 유치적 효력이 없다, 그죠? 따라서 유치적 효력은 질권과 유치권에만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자, 그러면 좀 그런 정도까지만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나머지 어떤 내용들은 우리 어차피 본 시간에다가 채워 넣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을 통틀어서 뭐요? 담보물건이란다, 그죠? 담보물건이라면 요거다, 그죠? 담보물건에서 담보되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이라죠. 피담보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기 위해서 뭐요? 일정한 물건에서 자기가 뭐요? 저당권 등을 통해서 그 교환 가치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물건을 담보물건이라 하더라. 근데 담보물건 중에서 유치권은 당사자의 합의로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뭐요?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자동적으로 일정한 장의 유치권이라는 물건이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건임에 반해서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뭐요? 자신들의 합의로서 성립하는 약정 담보물건이 원칙이다. 다만 그 대상은 유치권의 대상은 뭐요? 물건이라면 동부동산 모두입니다. 동부동산 모두. 자, 부동산 유치권도 우리가 가끔 구경을 할 거예요. 구경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건물 공사가 멈춰져 있고 플랜카드가 붙어있죠. 어떤 문구가 적혀있죠? 유치권 행사 중이니 타일의 출입을 언급함. 그게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그래서 유치권은 뭐예요? 동산, 부동산 모두입니다. 근데 질권은 어디에만? 동산에만. 그 다음에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어디에만요? 부동산에만. 이렇게 된다, 그죠? 나머지 어떤 공통적인 성질, 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의성, 불가분성. 그 개념을 집에 가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쉬었다가 채권법에 대한 어떤 용어들을 빨리빨리 설명을 드릴게요.